이렇게 늙은 거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놨죠, 늙은 거. 죽음은 이제 중생이 해당되는 무리로부터 사라지고 천이하며 몸이 무너지고 수가다하고 따뜻한 기운이 떠나고 싸늘히 식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명이 소멸하며 오온의 이제 해체되었다 하는 게 죽음이다. 지금 특별한 설명은 필요 없는데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연기와 한멸연기, 이건 앞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유전연기 혹은 유전문이라고 하는데요. 12연기가 왜 괴로움이 생기는가? 그 12연기의 뒷부분의 마지막에 생노사 우비고뇌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제 노사가 끝이 아니고, 생노사의 우비고뇌가 있다. 그래서 이 고가 생기는 연기 관계를 무명으로 인해서 연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서 행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노사 우비고뇌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가지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유전하여 흘러가듯이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 것을 조건으로 해서 뒤에 것이 생겨나는 그걸 유전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멸연기는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무명이 멸하면 말이죠. 때문에 해도 된다고 했고 멸할 때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건, 원인, 또 때, 장소 다 해도 됩니다. 무명이 멸함으로 해도 멸하기 때문에 해석해도 되고 무명이 멸함으로 그 다음에 무명이 멸할 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또 무명이 멸하는 곳에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없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이 멸하면 생이 멸하기 때문에 노사가 멸하고 우비고뇌, 수뇌가 다 없어져서 각가지 고가 멸한다. 여기 한멸문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없애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생로 명사, 우비고뇌가 생기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이게 무명이죠. 그러면 무명만 없으면 나머지가 다 저절로 없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명이 없어지는 순간 나머지가 싹 다 없어지니까 동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순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의 순간과 역간은 뭐냐면 12지 순서대로 무명의 생성의 노사에 도달하는 관찰을 유전 연기를 하든 한멸 연기를 하든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관찰하는 건데 역간은 뭐냐면은요. 노사에서 출발해서 무명에 도달하는 관찰법입니다. 사실은 역간을 하기가 더 쉬워요. 더 쉽다기보다는 더 현실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순간은 무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역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를 보고 합시다. 그냥 그림을 보면 자, 무명에서 고리를 쭉 연결을 해야 하는데 원으로 자,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쭉 돌아가서 노사까지 오는데 똑불로 일단 끊어봅시다. 옮기는 건 나중에 있고 역관을 하면 여기서 보세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 있잖아요. 이미 주어졌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우리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이제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자의식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는 나라는 생각도 없어요. 사실은 어릴 때는. 그러다가 자의식이 생각하면서 늙기 시작하죠. 늙는다는 걸 인식해요. 늙는다는 걸 인식한다는 얘기는 성장하고 커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어릴 때 청소년 사춘기 때문에 늙는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30, 40만 넘어가면은 이제 늙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이제 노후 대책이라는 말과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도 이렇게 벗겨지고 이제 피부도 주름살이 생기고 처지기 시작하고 자 노사 그러고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자꾸 늙고 죽어야 되는가? 이게 생각이 쉬워야 태어났기 때문이지.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요거도 철학적으로 좀 어려워요. 왜 태어났는가를 물으면은, 왜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우리 흔히 그러는 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가장 솔직한 대답은 뭐예요? 부모님의 욕망 때문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욕망이 여기 있어. 여기에서 봤던 유에 보면은 새끼 노사, 생 하기 전에 여기에 유정이라는 존재의 욕계의 욕망
욕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겨왔는지도 몰라요. 부모님의 욕망인지 내가 태어나고 싶은 욕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생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있느냐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왜 생겼느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욕망은 취사 선택하는 것 때문에 생겼다. 취사 선택은 왜 생겼느냐? 이거는 애착하고 증오하는 데에서 취사 선택이 생기는 거죠. 좋은 거는 취하려고 하고 나쁜 거는 버리려고 하니까 취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애는 왜 생겼느냐? 느낌이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으니까 애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느낌은 왜 생겼어? 뭔가 저쪽을 익숙했기 때문에 촉이라는 말은 감각도 저쪽 많이 하잖아요. 육군, 육경, 육식이 인식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인식작용의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싶다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촉 때문에 그랬구나. 그럼 촉은 왜 생겼지? 우리 육입이에요. 육입처로 바꾸거나 육처 혹은 육입해도 됩니다. 그냥 같이 써요. 그 육입은 우리 감각기관에서 이제 그걸로 먼저 보는 거예요. 감각기관에 뭔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인식작용이 촉이 일어난 거지. 아니비서신의의 자리에. 그럼 그게 어떻게 아니비서신의에서 파악이 됐지?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름 붙이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 대상에 대해서. 저게 뭐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 자리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맺혔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명세가 왜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르마리를 익혔으니까. 그럼 아르마리는 뭔가 습관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분별의식이 의도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식작용이 구체화된 거야. 그리고 행은 잘 모르겠어. 뭔가 귀뭉텅한 데서부터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는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무명까지 돌아왔는데 여기서 왜 그러면은 여기서 끊지 않고 고리로 원을 만들어 놨느냐. 자, 그래서 다시 동시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매 순간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무명에 있을 수도 있고, 명색에 있을 수도 있고, 치에 있을 수도 있고, 생에 있을 수도 있고, 노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작용이에요? 내가 노사에 있는가?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촉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치에 처해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도 또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은 오행이 색수상 행식 순서대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보면은 행식이 앞에 있고 명색이 뒤에 있는데 근데 이게 순서가 맞아요. 명색부터 시작하면 색이 먼저 있고 색, 수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전부 다 상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HU의 생성은 상, 행식 이렇게 돌아가도 순서가 또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거 책에 보면 여기 다 떨어져 있어요. 따로따로. 근데 여기에 맞물리게 해놓은 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맞물리게 했는 이유는 이 두 개가 중첩이 되고 아까 식하고 명색을 봤듯이 역전 현상이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그린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물려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 때로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픽을 잘못해가지고 이효정 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는 12연계 이 공식이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다가 또 이제 무명하고 행은 전생이고 10부터 6까지는 현생이고 생하고 노사는 내생이다. 이렇게 3세 양중 인가설을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오늘은 너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일단 12연기의 각 지분만 일단 오늘 해설을 했습니다. 해설을 했고 이제 사성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요. 고진멸도 성제하고 연결시켰을 때 12연기의 유전문이 고성제로 보면은요. 역관에 해당이 돼요. 인간 괴롭다라고 먼저 시작하죠. 괴롭다. 그죠? 고성제는 현실이 괴롭다예요. 이 괴롭다니까 이제 12연기의 생노사의 괴로움이거든요. 여기 괴로움이 왜 생겼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고성제는
이제 순서대로 유전문으로 가는데 이걸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역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누가 그러는데 역관을 했다 그래요. 역관을. 실제로는. 왜?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역관을 했냐면은 부처님 출가한 계기가 된 게 뭐 때문이었어요? 출가하게 된 주제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그 사문유관 했잖아요. 이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는가에 대한 현실의 괴로움에서부터 이 생노사가 왜 늙어서 죽어가는가, 이 늙어서 죽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꼭 윤회를 해야 되는가 해서 왜 늙어 죽지 해서 제일 먼저 부처님이 깨달으는 게 늙어 죽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역관을 한 거예요. 역관을.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순간을 다시 돌려본 거다 볼 수 있죠. 그 집성되는 건 집착. 이게 유전문에 대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문명으로 인해서 뭐가 있고 이제 원인부터 쭉 설명하는 거고. 멸성제는 판멸문에 대한 역관이에요. 판멸, 역관이라는 말은 무엇이 없으면 역관이니까 노사를 없애려면 생이 없어야 하고, 생이 없으려면 유가 없어야 하고, 유가 없으려면 치가 없어야 하고. 이게 역관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판멸문. 그러니까 도성제는 판멸문에 대한 순간이니까 뭘 해야 돼요? 문명을 없애서 바로 잡아야 되고, 행을 없애서 바로 잡아야 되고, 식도 바른식을 해야 되고, 바른 명색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팔정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사생제하고는 이런 관계를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오늘 꼭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12연계 각지구는 동시 발생인가 순차 발생인가.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시점을 잡게 되면 이 순차적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가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에서 보세요. 현실에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이 각자 처한 현실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게 뭐 때문이에요? 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 살아가는 데에 뭔가 이 생계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은 애증 때문에 지금 사랑하고 연애하고 아니면 부부간에 뭐 이혼수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그 사람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애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고리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노사의 원인도 왜 문명으로 연결됐느냐? 이거는 이제 윤회설은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무명을 소진시키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나면 이 과거의 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는 인식을 못하지만 그게 행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 전생에서 요게 전생인데 현생으로 드러나는 건 뭐죠? 이렇게 드러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하루 생활로 보세요. 하루 생활로. 하루 잠자는 걸 여기 한번 대비를 시켜보면 하루 동안 아침에 갑자기 깨면 아무 정신이 없잖아요. 멍해가지고 정신이 들 때까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가 뭘 해야지? 눈은 뜨졌는데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화장실로 먼저 가려고 생각할 거고 마침 오늘 아침 약속이 있었네 하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옷 입는 거 먼저 할 거고 어쨌든 여기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온갖 인식작용과 이름 붙이기를 자기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갖 치사선택을 하다가 이제 애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현재 존재에 대한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살다가 피곤해가지고 노라고 보면 돼요. 잠에 떨어지면 잠자는 동안에 의식이 힘들이 되죠. 그게 무명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남을 도와주고
공헌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천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상대방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대를 죽이고 싶을 때 지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적 욕망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는 그게 짐승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 혼자 욕심만 채리면 그게 악이고 남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잘난 척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논쟁을 할 때 그게 아수라고. 인간인 거는 뭐예요? 그래도 반성력이 있을 때, 자기를 살피고 돌아볼 때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고, 하루에도 끊임없이 육도연문을 계속하고 매 순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연계의 각 지분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양쪽 다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그 설이 있어요. 실제로 동시 발생들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시한적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런 입장은 선불교 쪽에는 이런 입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쪽하고 가까워요. 동시인가를 강조하는 쪽은 이쪽이 가까워요. 순차인가를 강조하는 쪽은 순차 발생설입니다.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하고 순서가 있다고 보는데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생리, 이게 윤회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윤회설의 입각에서 연계법을 보면 이게 순차 발생설이 돼요. 심지어는 과거, 현재, 내생으로까지 이어가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3세 양중인가설은 순차 발생설이 되는데, 여기에도 세 가지 입장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알아놓으세요. 몰랐대요, 사실은. 근데 연박 연기설은 찰나에 걸쳐서, 이거는 이제 시간의 간격을 좁히는 거죠. 두 단위 연달아 발생한다. 그래도 순차는 있다. 원속이라는 말은 조금 간격이 띄엄띄엄하다 이 말이에요. 아득히 먼 과거의 무명과 지금 현재생이 초래되고, 또한 현재생에 있음에 아득히 먼 미래생에 태어난과 죽음이 있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 언제부터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분리라는 말은 이 아득히 먼 과거는 몇 생 전, 우리도 알 수 없는 몇몇 불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몇 억급 전생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원석의 연기설이에요. 그 다음에 분위 연기설은 요거는 요 두 개를 조금 좁힌 건데요. 각각의 지분들이 직전의 과거생과 직후의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3세에 걸친 인간의 관계를 얽힌다는 게 바로 북화불교 시대 이래로 가장 널리 인정된 3세 양중인가설이라는 건데, 요거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문제 제기했던 그 문제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공부할 문제로 가면 이 윤기법은 여기 4번하고 8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12연기 지분은 동시에 발생하는 건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가? 연기법은 윤회설을 지지하는 것인가 윤회설을 부정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건 조건에 따라서요. 이것도 또 연기예요. 조건에 따라서 동시 발생이라고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순차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시간 간격을 어떻게 보냐요. 시간 간격을 어떻게 보느냐. 찰나,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순차 발생설 가운데에도 찰나에 일어난다라고 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찰나에 걸쳐 각 지분이 두 단위, 하루에도 몇 번씩. 요거는 거의 동시 발생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12연기가 분명하게 순차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어요. 꼭 12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빼먹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건너뛰어서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이미 이런 게 주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식에서 바로 H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때에 따라서 5단계 연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9단계, 10단계, 12단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생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할 때 앉아있던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는 12개를 다 설명 안 해도 지금
4개나 5개만 설명해도 그 사람의 상황에 맞으면 그것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문명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는 2단계로 설명해도 돼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윤회설을 지지하는가, 윤회설을 부정하는가.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놓고 12연기로 공부를 해보면은요, 이 불교 자체가 재미가 있어져요, 공부하는데. 자, 여러분, 윤회설을 믿습니까? 하고 제가 전에도 이제 여쭤봤어요. 여러분, 윤회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자,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상견이 되고요. 안 믿으면 단견이 돼요. 그런데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 12연기에 나오는 고리로만 보면 사실은 이거는 열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열반이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괴로움이 생기고 일어나는 그 원인과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만 고리를 들어서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을 없애려면 무명을 없애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무명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무명에서 왜 행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분별작용이 행으로 생긴다라고 밖에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뭐 때문에 출가하셨어요? 왜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를 의심을 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깨달았다 하고 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나는 이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윤회를 끊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시기연비법의 내용은 윤회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12연기를 설한 거예요. 윤회설을 부정하기 위해서 설한 거예요. 그러면 3세 양중인가설이 북파불교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대승불교에도 그대로 전달이 돼서 마치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초기에 불교 발생 배경을 얘기했을 때 브라만교가 바로 윤회설과 업설을 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했던 그런 도구마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또 윤회설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생에서 지 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유물론자들이나 쾌락주의자들 쪽으로 또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를 취해야 되는데, 중도가 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적당하게 윤회설을 믿고 적당하게 안 믿고 이게 중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무명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도예요. 중도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3세 양중인가설이 어떻게 이제 12연기설에서 이론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의 공과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가운데 개인이 6분, 6경, 60, 그 다음에 18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파불교에서 그 결집이 왜 이루어졌고 북파불교가 나누어지고 대승불교가 왜 태동을 했는가, 요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단야사상하고 유식사상의 등장,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법화사상과 가음사상으로 연결되는 것, 그 다음에 승불교가 중국에 와서 법득이 되는 것까지 하고 나면 어떤 한국 불교의 상황까지 하면 대충 전체적인 이제 불교 개론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오늘 하는 것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편안하게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